지금 문재인 좌파들은 사만전자라고 조롱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실험에 실패는 했지만 자신들이 만들어낸 삼성 해체 공작의 결과는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지난 한 25년간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새로운 도전자가 재벌이 된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 이런 그림을 보면 뭐라고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하죠? 헬조선이라고 해요. 자기의 조국을 지옥 같은 대한민국도 아니고 조선입니다. 삼성전자 일대 주주가 이건희 회장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접니다. 국민연금이 일대 주주입니다. 한국은 불과 20년의 짧은 시장경제 역사에서 소수 재벌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요즘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은 흑수저가 금수저 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 짧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2024년 11월 14일 삼성전자 주가는 5만 600원, 한때 4만 원 밑으로 기록되면서 사만전자라는 조롱과 함께 굴욕을 겪었습니다. 주가는 그 회사의 미래를 반영합니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대한민국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국내 GDP 20%를 차지하는 초일류 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위기는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세계 반도체 기술에서 초격차 기술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와 파운더리 기술에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에 뒤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기술적 우위가 더 이상 시장에서 절대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 하나만으로 삼성의 위기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위기에는 심각한 이념적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되어 왔던 삼성 해체 음모가 바로 그것입니다. 삼성은 이념의 희생양이었습니다. 2016년 1월 그 당시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자신이 저술했던 청년들이여 분노하라는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의 강연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소수 재벌을 타도해야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벌을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고 선동하였고 당시 강연장을 가득 메우고 있던 군중들은 그의 강연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거짓 선동의 분위기로 인해서 2016년 10월에는 촛불 광란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2017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고 2달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재벌 타도를 외쳐왔던 장하성은 곧바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좌파 사회주의 칼부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하성은 재벌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삼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재벌 해체를 통해서 분배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 내면은 자본주의 경제를 해체하려는 리셋 공작이었습니다.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은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 하에서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문재인, 장하성은 재벌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흉으로 보았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을 타도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반을 부숴버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감시와 통제 사회로 나아가려는 시도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마치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위원회 체제를 가동시켰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합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은 KBS에 진실과 미래위원회, 그리고 MBC에 MBC 정상화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게 언론을 장악했고 조폭 같은 완장 부대를 투입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적폐로 몰아세우는데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언론은 완전히 문재인의 선전 도구가 되었고 국민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틀어 막았습니다. 그 과정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다. 명백히 공산주의 혁명과 같은 감시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민간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감시가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와대, 민주당, 검찰, 법원이 하나로 뭉쳐서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삼성 해체 작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삼성 해체 작전의 근본 목적은 신자유주의 경제를 몰아내고 사회주의 경제로 정착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서울고등법원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재판 판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혀놓고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켰습니다. 그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하루 만에 28조가 사라졌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명기 서강대 교수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삼성전자 몰락을 부추긴 궤변적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북한의 인민위원회 또는 정치위원회와 같은 감시기관이다.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재용 회장과 임원들은 860회 이상이나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삼성은 50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재용은 5년 내내 190회나 넘는 검찰, 법원에 출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이나 투옥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청와대의 장하성, 문재인이가 주도했고 또 참여연대 김경률이는 삼성 회계 의혹 자료들을 제공했고 사냥개 한동훈은 삼성 파괴의 구판을 벌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김명수 사단이 판결로 삼성 해체 음모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적지 않는 좌파들은 삼성을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대변인은 삼성 반도체 기술은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라고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의 삼성 해체 작전에 국회, 청와대, 검찰, 법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삼성이 보유했던 수조 원대 첨단 기술이 중국과 경쟁 업체들에게 유출되어 버렸고 신기술에 대한 투자 적기를 놓치는 바람에 심각한 경영 문제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6조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기업을 국유화 또는 공유화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정부가 강제로 기업의 소유권, 경영활동을 통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장하성, 한동훈, 정준영, 김경률 등은 삼성 해체를 통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삼성 해체의 음모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좌파의 허구성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윤석열 집권 이후에 대한민국은 다시 신자유주의 경제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탄압과 해체 작전의 희생양이 되었던 삼성의 위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초격차 기술의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복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성은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R&D 투자에서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또한 그동안 누적된 기술은 삼성의 저력입니다. 곧 다시 세계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사만전자라는 조롱을 받고 있지만 최근 글로벌 혁신 기업에서 29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는 아직도 삼성의 기술과 혁신에 기대를 걸고 있고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좌파들의 사회주의 실험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일당이 펼친 반헌법적 국가 파괴 공작을 역사의 기록으로 후손들에게 영원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김동래님, 박길문님, 임복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